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Y 메나테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새록새록 이제 느끼는 건데, 이 메나테크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메나테크가 나를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어쩌면 10년 넘게 이 메나테크와 함께 하신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께서는 어쩌면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크게 든 생각입니다. 지금 다들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뺏겼죠.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유경 장수 시대를 펼쳐놨죠. 거기에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도 많죠. 여러 가지로 수명은 길어졌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줄어드는 여러 가지 위기 시대에 있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들은 쉽게 건강과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지려면 여기 보이시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를 봐도 그렇고요. 엄마가 88세고 우리 언니 시아버님, 우리 큰언니의 시어머님 보잖아요. 우리 큰언니의 시어머님은 90 지금 4세 되셨나요? 핸드백 옆구리에 끼고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엄청 건강하시거든요. 우리 언니가 이제 60인데 같이 늙어가시고 계세요. 우리 언니 결혼할 때만 해도 내가 모시고 살면 얼마나 모시고 살겠냐 이랬는데 지금 평생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연세에 지금 우리 엄마를 봐도 그렇고 우리 언니의 시아버님을 봐도 그렇고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계속 같이 놀아줘요. 자식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직업이라는 것은 눈 감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눈 뜨면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없다는 게, 그러면서 50년 넘는 삶을 30년, 50년을 살아야 된다는 그 노후가, 그게 진짜 재앙이지 않을까. 돈 없는 건 둘째치고 너무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건강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평생 해야 하는 직업을 갖자, 메나테크로. 이거를 좀 주제로 좀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 건강과 재정적인 거를 두 가지를 다 갖다 줄 수 있다고 메나테크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먼저 건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건강은 물론이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1세기는요, 이 글리코 영양소는 생명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아주 단언컨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생명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도 아프지 않고 그냥 잠자듯이 감기앓듯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진짜 유일한 그런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10년 넘게 공부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몸은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세포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 세포를 진두지휘하고 그 세포가 오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바로 여러분들 몸은요, 7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들, 그냥 유기체들의 그냥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세포도 각각의 우리가 오감처럼 느끼는 눈, 코, 입, 말하고 느끼고 이런 모든 대화의 코드 채널을 이 당사슬 글리코 영양소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싸고 있는 전체적인 털처럼 생긴 거, 머리카락, 뭐 솜털,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세포에도 저기 보이듯이 다 싸고 있어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예요. 그러면 이 선모가 도대체 뭔지를 과학에서 밝혀낸 게, 그게 결론이 글리코 영양소 8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미 새롭게 정립이 됐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탄수화물을 단순히 포도당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필수 탄수화물을 공부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96년도 교과서, 의사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새롭게 정립된 탄수화물의 영역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200여 가지의 탄수화물 중에서 그 중에서도 8가지만 우리 생명현상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 특허청에 보면
그보다 더 많은 몇 가지의 탄수화물들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8가지가 우리 세포 표면에서 이게 성모, 세포 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표면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아직까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생명연상을 밝혀낸 사실이 결국 10%밖에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글리코 영양소의 영역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지금 아직 90%가 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글리코 영양소의 이 비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세포와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들을 좀 더 볼까요? 세포와 세포가 대화한다는 거예요. 곤충이 왜 더듬이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세포의 깜깜한 어둠 속에 우리 몸에서 세포들은 깜깜한 어둠 속인데도 대화를 다 주고받잖아요. 그게 바로 세포 털로 곤충의 더듬이처럼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음식물은 인지해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같은 애들은 막아내고 상처를 입었을 때는 소통을 통해서 서로 빠르게 회복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순간에도 활성산소는 계속 만들어지고요.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독소들로 인해서 세포들은 공격을 받고 얘네들이 변이된 암세포들은 NK세포들이 매일 없애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없애내는 역할이 안 되니까 이게 깡패세포들이 계속 증식되는 거. 이게 바로 암세포로 우리가 2년, 3년 뒤에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아주 훌륭한 의학 기술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 이게 바로 암인데 그게 결국은 우리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일이더라는 거죠.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80여 가지가 넘는 호르몬이 관장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이 호르몬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되고 웃을 때는 같이 웃을 수 있고 울 때는 같이 울 수 있는 이런 모든 그런 감정의 조절까지도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도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영역들이요. 벌써 1부터 9까지 이게 밝혀진 사실만 해도 노벨 생리학상을 벌써 7차례를 받았는데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기타. 이게 더 대박입니다. 기타가 뭐예요? 더 많은 방대한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죠. 자, 제가 바이러스 시대에 이 글리코 영양소가 건강 필수품이고 앞으로는 생명연상을 관장하는 건강의 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꾸 이거 혼자 막 움직이네요. 자, 지금요 오미크론이 아니라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그보다 더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코로나19는 이제 사람의 치사율이 좀 있었죠. 근데 치사율도 높고 전파력도 뛰어난 그보다 더 대단한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핵심이 글리코 영양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포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모가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도 이와 같이 곤충의 더듬이 같은 성모들을 다 붙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코 영양소 당사스를 교란시키고 세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 이런 바이러스, 오미크론과 같은 것들, 코로나19 같은 것들은 다 차단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어요. 하지만 얘가 안에서 숙주가 분화해서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잠복기 동안 내가 충분히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를 해준다면 얘가 당사슬을 다 이제 얘가 스스로가 고립시키는 거죠. 이게 감염된 세포는 스스로 고립시켜서 아사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감염될 세포는 가사시키고 새로운 세포들로 우리가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때 이 글리코 영양소가 아주 중요한 신호체계를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히 항체와 같은 유사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단과 같이 우리 인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타고 평상시에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주면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침투했을 때도 유리단과 같이 그 항체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에서는요, 지금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는 글리코 영양소를 다른 때보다 메가요법으로 훨씬 더 많이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동작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우리 강의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아예 그냥 여기에 대놓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PT로 올려놨는데, 면역력을 높이려면 세포의 근본적인 그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예요. 바로 세포에 선물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방송이 뭐 엄지의 저항이라든지 명견말리라든지 EBS 프로그램, 심지어는 아이들 교육방송 뭐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KBS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M사에서 이렇게 6천여 종의 자생하는 식물에서 8가지 당영양소를 조성물을 특허를 내서 제품으로 생산해서 155개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리고 현재는 26개국에 진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의 잃어버린 영양소 책에서 참고하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전반적인 영양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도 글리코 영양소의 챕터에 대해서 제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시선을 돌리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가족의 건강, 주변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의 건강은 다 챙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글리코 영양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영양소 덩어리거든요. 화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중에서 막 약국에서 파는 그런 화학 케미칼들, 뭐 이렇게 특히 막 분자식만 바꿔놓은 비타민이라든지 천연도가 너무나 낮은데 천연이라고 막 선전하는 이런 어떤 그런 회사들의 제품들을 우리가 함부로 드셨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런 지혜를 공부해서 이 제품들을 섭취해서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가장 많이 결핍된 영양소가 바로 글리코 영양소예요. 현대인들이 원래는 70년대 이전에 먹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70년대, 80년대 이전에는 좀 많이 먹었었죠. 저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다 뭐 이렇게 야채 과일 이렇게 따면은 막 진액도 나오고 향도 진하고, 그리고 다 숙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따서 먹었잖아요. 이때는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글리코 영양소는 이제 거의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영양소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질병에 놓이게 됐고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처럼 뭐 건강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글리코 영양소 메나테크의 이 회사는 좀 더 이 공포 심리 때문에 더 확장되고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내가 건강에 대한 그 니즈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뭐라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으로 된 것들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푸드. 우리 본사에 전화하면 리얼푸드 테크놀로지 솔루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내 그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 리얼푸드를 넣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을 잃었을 때 병원에 가서 뭐 안 걸리면 우리가 뭐 1억도 순식간에 나가잖아요. 그 지출을 막고 오히려 건강할 때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를 내가 미리 내 몸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한몫의 질병으로 나가는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저 혼자만 막 흥분했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건강을 좀 중시해야 하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진짜 위기의 시대에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죠. 왜냐하면
우린 150을 산대요. 평균 수명이 130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 수명이 130이라고 하면 누구는 100살도 살고 누구는 150살도 다 살고 그보다 더 많이도 살겠죠. 그러면 내가 아프면서 오래 살 거예요. 돈 없이 아프면서 오래 살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돈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돈 너무 좋아합니다. 왠지 알아요? 행복을 갖다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행복의 키, 열쇠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돈을 너무 경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뭐부터 시작해서 돈을 알면 뭐 속물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21세기는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 밖에만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의 기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짧게 한번 먼저 볼게요. 보통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불릴 수도 없게 돼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실제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실제 재정 문제, 미래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민들을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돈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는 종류가 있어요. 좋은 돈이 있고요. 나쁜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권 같은 거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복권 당첨됐다가 막 망하는 완전히 몰락하는 사람들, 막 살인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죠. 이게 왜 그럴까요? 쟤는 돈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돈에는 종류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쁜 돈도 있고 성질 급한 돈도 있고 배신 가능성이 높은 돈도 많대요. 그러면 돈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어떤 돈이 좋은 돈일까? 볼게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량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m 한 번에 와. 이러면 우리 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더 큰 돈, 목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아주 무섭고 중요한 돈인 걸 알아야 돼요.
좋은 돈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제 아셨죠?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면은요, 돈을 공부해야 합니다. 돈에 관한 무지가 결국은 불행을 갖고 와요. 가난을 갖고 옵니다. 가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내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내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그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네 가지 사분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분면에서 자, 직장인, 자영업자가 여러분들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직장인 잘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소득이 없어지죠. 이건 일정한 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 먹어서까지 일정한 돈이 만들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그게 일정한 돈인가요? 어느 날은 막 주말에는 많이 들어오고 평일에는 안 들어오고 이거는 일정한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쪽에 사분면의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 투자자를 보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일정한 오피스텔을 샀어요. 매달 5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이 50만 원은 건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책을 써서 계속 저작권으로 돈이 들어와요. 음반을 냈어요. 이게 바로 일정한 돈을 만드는 자산을 만들어내는 소득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돈을 일정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 소득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노부트 기요사키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일정한 돈을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 자본금이 없으니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거나 어디다 투자해서 그 돈이 돈을 벌어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같은 평범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 판매하고 구별을 못하느냐. 다단계 판매는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 판매하고 전혀 다른 소득을 갖다 준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노부트 기요사키가 부자들이 부자가 되려면 이 6가지의 원칙을 지켰다고 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저는 이 3번째 높은 수입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 말에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6가지를 다 잠깐만 읽어드리긴 할 건데요. 이 3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답니다. 이해해야 한다는데 여러분들이요 재무제표 하면 숫자 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저도 숫자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득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구별 못하는 게 자산하고 부채하고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강의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각기 다른 종류의 수입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거. 그건 우리가 나이 먹으면 못해요. 저도 이제 50이 딱 들어가니까 뼈마디가 쑤셔요. 그래서 노동은 못할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노동과 돈을 바꾸는 시간에 그 시간에 그 돈을 종잣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그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자, 3번째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4번째는 저축만 하는 일이 제일 위험하대요. 자, 더군다나 금리가 지금 위험하죠. 근데 저축을 지금 100만 원씩 계속 해요. 은행에다 100만 원씩 넣어서 1000만 원이 모아져봤자 이율이 얼마예요? 여러분들한테 갖다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축과 보험에 미친 듯이 하시는 분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짚어드릴게요. 세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쟁이들 세금 얼마 떼는지 아세요? 우리 애 아빠 그 세금 떼는 거 이렇게 그 월급 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세금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6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다 짚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3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높은 수입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대부분 요즘 세대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원합니다. 그들은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만 갖춰진다면 좋은 외제차를 몰고 싶어하고 휴양지로 고민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99%의 젊은이들이 파산하는 이유이며 그들이 사고방식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 파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산 파트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계층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하위층은 대부분 수입이 단순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삶이죠. 중산층은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채를 발생시키죠.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값 모두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채입니다. 월급을 더 받아도 재무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류층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산에 집중합니다. 자산은 저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임대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 저작물 등. 저는 더 이상 수입 파트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집, 차, 명품을 사고 매달 청구서에 허덕이죠.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이유는 자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 말이죠. 돈을 벌기도 모두 읽기도 해봤지만 절대로 이 자산 영역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영역을 향상시키고 있고 매일 이 파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자, 보셨죠?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채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자산을 증식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 있는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아주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화면에서 직업을 얘기했고요. 지금 마지막에도 지금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된 상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제품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내가 제품을 자발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다단계 판매는 내가 쓰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판매에 집중하는 거죠. 그냥 단기적인 소득입니다. 자산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좋아서 쓰고 내가 좋아서 쓰는 것들을 남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도 좋아서 쓰는 거예요. 자발적인 소비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러면 자발적인 소비를 했어요. 내가 좋아서 썼어요. 끊겠어요? 안 끊는다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우리가 일반 유통의 상식으로 생각하려면 절대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유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인하는 거예요. 피라미드로. 어디에 빠졌다라고 오인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자발적인 소비자들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우리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이고 아주 최신 유통 방식이에요. 앞으로 이 유통 방식만 살아남을 거고요. 이걸 이해하는 우리 같은 예를 들자면 먼저 선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는 파이프라인, 인쇄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소득이 전혀 다른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의 소득, 제가 얘기했죠. 노동을 바꿔서 시간과 환산해서 수익으로 돈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의 소득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아무리 능력 있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먹으면 이대 나온 여자나 초등학교 나온 여자나 나중에 60 넘으면 똑같이 설거지 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소득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이것만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절대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 네트워크, 맨하테커가 자긍심으로 이 뿌리가 갇히면서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오늘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 몇 번 반복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심장에 맨하테커로서, 네트워커로서 심장에 아주 그냥 뿌리를 싹 박아줬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자, 마지막 제가 이 마지막은 아니고 다음 PPT가 하나 남아있지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팔면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커피 마시러 커피숍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비스를 누리려고 가는 거죠.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가는 거죠. 내가 돈에 얼마를 낸 거에 대한 가치. 그래서 카페에서요, 커피만 팔면 망합니다. 커피 맛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랑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해주면 그 커피숍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맨하테크에서 엠브로토스 팔면 망합니다. 환자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치를 모르고 이게 뭐를 갖다 주는지 여러분들의 정확한 정체성을 모르고 엠브로토스를 팔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팔지 않고요. 팔려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줘보자는 겁니다. 장사꾼은요. 그냥 팔고 끝나지만 사업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업가예요. 팔려 나가는 구조를 짜내고 그들이 정말 니즈가 뭔지 팔려 나가게끔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업가입니다. 그게 정말 저는 맨하테커, 네트워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동영상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앞으로 나머지 제가 이제 50살입니다. 저는 50살이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부터 한 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살이어서 저는 새로운 거를 다시 공부하고 새로 도전하고 뭔가를 제 인생을 새롭게 뭔가 좀 더 확장시키면서 어차피 유한한 삶을 사는데 멋지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거를 다 펼쳐내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50부터 한 살이다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런 어떤 도전적인 마인드를 갖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대들은 역사상 가장 스마트하고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세상의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대해서 옳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헛똑똑이죠. 실패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서 리스크를 갖지 않으려 합니다. 무대뽀로 부딪힐 줄 모릅니다. 똑똑함이 오히려 그들의 세계를 좁게 가두는 거죠. 무엇이든 행동을 해야지만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이길 바란다면 죽는 날까지 바보로 남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설렜거든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래요. 여러분들 안정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시다면 미래가 한없이 불안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맨하테크가 좋다는 거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요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너무나 다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가슴 뜨겁게 한번 오늘 머릿속으로 더 많이 깊이 떠올리시면서 이 맨하테크를 가슴 깊이 한번 심장에다가 꽂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메나테크와 그리고 저희 TNG 그룹과 함께해서 미래가 좀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